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팀인 5스타 스토리 팀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AVE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프로젝트 설명, 상세 개발 내용, 개발 후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명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액션 RPG 장르의 SF 검술 게임 개발입니다. 목표는 다대일 전투와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보스 전투,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이고요. 그에 맞게 난이도를 조금 높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으로는 PC 콘솔 게임, 액션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콘텐츠의 컨셉으로는 사이버펑크, 로봇, 사무라이 액션, 시네마틱입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 및 역할로서 5명이 아래와 같이 저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고, 크게는 보스, 에너미, 플레이어, 시스템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유사 컨텐츠로는 시프와 세키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채용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환경은 크게 개발 도구와 소스 관리 툴, 그리고 백업 저장 공간 툴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먼저 사전 기획은 기획안 발표까지 총 10일이 걸렸고요. 프로토타입은 약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각 캐릭터의 기본 액션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알파 단계에서는 18일 동안 각 캐릭터의 상호작용이 주된 작업이었고, 레벨과 시스템 부분에서도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타 단계에서는 게임의 완성도를 위한 시퀀서 제작과 사운드 및 이펙트, 그리고 UI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버그 수정과 같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세 개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시연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I can go to the next floor.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공격 시스템으로는 연속 공격식 콤보 공격 방식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논 타겟팅 방식과 오토 타겟팅 방식을 혼합했고, 또 커맨드 패턴 스킬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션 오핑을 활용한 테이크 다운도 개발을 했고요. 환경 상호작용으로는 메시 슬라이스 그리고 사물 절단 연출을 했습니다. AI 상호작용으로는 데미지 타입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했고, 또 BAB 트리와 FSM을 적극 활용한 AI의 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및 시퀀스로는 게임의 전체 볼륨을 조절하는 전투 스테이지의 동적 생성 기능을 추가했고요. 인게임 시퀀스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카메라 연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개인 상세 개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파트입니다. 플레이어는 추후 실무에서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C++에 치우치지 않도록 게임 시스템 관련 기능들은 C++에서, 그리고 상세한 수치 조정과 그래픽적 기능들은 블루프린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C4를 레퍼런스로 커맨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앞, 뒤 또는 앞과 같은 이동 커맨드의 조합으로 특수 자세 커맨드를 생성했고, 공격 커맨드와 특수 자세 커맨드의 조합으로 다른 공격이 나가도록 입력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노티 파일을 정의해서 애니메이션과 맞춰 플레이어의 상태를 컨트롤하도록 했고, 대시 캔슬 같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핸들링하기 위해 델리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게임에서 액터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위한 넉백, 간파,
번개 등의 데미지 타입을 정의해 세키로를 레퍼런스로 여러 기믹을 추가했습니다. FX들은 나이아가라 시스템, 위젯 등 엔진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적 기능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기도 했고요. 또한 특수한 액션에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더할 액터 시퀀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보스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스 파트의 시뿔뿔 클래스는 총 3개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의도에 맞게 역할을 배분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FSM 방식을 사용해서 다양한 패턴을 구사하도록 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대부분 오른쪽의 대부분의 패턴이 실행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코드 작동 흐름은 BAB 트리의 작동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FSM의 패턴 진행 순서도를 나타낸 건데요. 시간, 그리고 거리, 어택 카운터, 또 확률 같은 이런 조건에 따라서 패턴을 구사하도록 작업했습니다. 보스 캐릭터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디테일을 살리는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업을 했고 의도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미지 타입을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플레이어 쪽에서 구현한 데미지 타입을 활용해서 패링과 간파배기 이런 간파배기도 있고요. 그리고 잡기 공격과 또 저런 라이트닝 공격을 캐스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어와 객체 지향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에너미 파트입니다. 매니저가 트리거 혹은 빌딩 매니저의 호출로 에너미를 랜덤 위치에 요청받은 숫자만큼 중립 상태로 스폰시키며 스폰된 에너미를 배열에 담아 저장합니다. 그 후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피격당하면 저장해둔 에너미를 전부 호출하여 적대 상태로 변하게 합니다. 일반 에너미는 플레이어 추적, 경계, 공격 상태가 있으며 공격과 이동은 매니저의 지시로 명령 수행 후엔 경계 상태로 유지됩니다. 소드맨은 일반 공격 1에서 3의 난격, 경계 상태에서의 기습 공격을 하며 쉴더는 일반 공격 1회만 하지만 방패를 놓치면 자폭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일반 에너미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에너미인 건어의 경우 원거리 에너미이기 때문에 특정한 범위 내에서 서성이다가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그 즉시 총을 발사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병의 경우에는 근접 공격을 하는 게 에너미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발견 시 플레이어를 향해 다가와 공격하고 데미지를 입으면 피격 애니메이션이 발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레벨 디자인 파트입니다. 튜토리얼 구간에서는 스토리 진행과 조작법을 유도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전체적인 레벨의 최적화에 대한 고려도 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인 빌딩이 절차적으로 생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메인 타이틀 화면 옵션에서 건물 층과 넓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빌딩 내부의 공통적인 요소는 추상 클래스에 구현했고 특별한 요소 1층 로비나 보스전 옥상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소들은 랜덤 생성하게 만들었고요. 다음과 같은 플레이 흐름도에 따라 각 층의 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공격 시스템으로 플레이어가 공격 입력 시 타겟팅 시스템을 하도록 개발했고 공격 판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팀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의 기능을 분리해서 개발했습니다. 회피 연출로는 플레이어가 회피 입력 시 내적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골라 재생하고 포저블 메쉬로 잔상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액션 게임다운 파괴 연출을 다양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를 수 있는 물체는 칼에 닿으면 그곳에 메쉬 슬라이스를 생성해서 물체를 자르게 했고요. 또 콜리전 오브젝트 채널로 주울 수 있는 물체를 판별하고 카오스 피직스와 포스필드로 파편을 흩날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에 접합부를 끊어서 신체 절단을 연출했고 언리얼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연출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기
네, 그리고 개발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발 관련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피드백할 때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으로 이제 각자 만들어보고 싶었던 기능 그리고 배워보고 싶었던 제작 방식을 적극 활용해봤고요. 또 많은 팀원들이 힘든 개발 과정 속에서 모두가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한 부분이 또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언리얼 엔진 숙련도가 향상됐다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한 스토리나 그래픽 요소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로 인한 개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진로 설계, 또 취업 분야의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됐다면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분야, 특히 게임 개발과 메타버스 개발 분야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인사. 네, 저희 다 같이 좀 많이 고생한 만큼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바로 Q&A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임님 먼저 가능하실까요? 먼저 이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이 프로젝트 시작하고 완성까지가 프로젝트 시작하고 한 보름쯤 안 되게 기획을 총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총 기간은 두 달? 개발 기간이 2개월 했고요. 네, 기획은 한 보름 정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완성도 높이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희 저는 보스 캐릭터를 담당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에너미 캐릭터, 여기도 에너미 캐릭터, 그리고 여기가 플레이어, 저쪽이 전투 시스템 이런 다 식으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각 네. 시스템? 네, 맞습니다. 어, 각자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블루프린트로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네. C++로도 개발을 했는데 네, 그 맞습니다. 분리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셨는지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AI 같은 부분은 이제 C++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펙트 같은 부분들은 이제 블루프린트로 개발을 하고 이제 컷신 같은 것도 이제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맡은 파트마다 C++이랑 BP로 그 담당자들이 판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또 각자 맡은 파트를 본인들이 개발을 진행한 거네요. 네, 다 맞습니다. 분리해서. 네네. 어,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는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업무 분리를 했다고 하지만 충돌이 나는 부분이 생겼을 텐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또 거기서 또 배운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합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Git 소스트리를 사용할 때 버전 때문에 또 충돌이 나서 작업한 게 다 날아간 적도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그 각자 만든 캐릭터가 원래는 그 건물 안에 정상적으로 스폰이 돼서 원래 의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가지고 조금 많이 애를 먹었는데 누구 따로 말할 사람 있나? 혹시 뭔가 룰을 룰을 만들어서 네.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머지를 진행하자라고 네. 정해진 룰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럼 우선 진행을 하시면서 룰은 이제 각자 캐릭터를 만들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각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데미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랑
이제 보스 캐릭터는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사소통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걸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네, 그렇게 서로 합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개별적인 개발은 이제 그 적이나 플레이어나 아니면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개인 브랜치에서 하다가 그 적하고 보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데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경우에서만 이제 한정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 그냥 계속 딱히 막 문서화해서 명시된 개발 규칙이 없었어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프로젝트 볼륨이 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네네. 짧은 단시간 내에 큰 볼륨을 만드셨는데 최적화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혹시 뭐 프로파일링 같은 도구를 써서 뭐 이쪽 지점에 좀 부하가 발생해서 수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최적화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네, 시스템 관련해서는 네, 일단 최적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레벨에 배치한 에셋을 좀 고품질을 좀 선정해 가지고 그게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드로우 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액터 병합을 이용해서 드로우 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에셋을 이곳저곳에 너무 가져오게 되면은 머터리얼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자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머터리얼 수를 좀 통합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에셋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의 에셋은 좀 한 곳에서 만든 에셋으로 통합해서 쓰는 식으로 해서 머터리얼 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조명 같은 경우도 약간 사이버펑크스럽게 좀 번쩍번쩍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요. 근데 굳이 진짜로 빛날 필요가 없는 것에는 그러니까 빛나는 느낌처럼 보이는 투명한 스태틱 메시를 배치한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건물의 그 스포트라이트 그건 실제로 굳이 뭐 멀리서 보이는 거니까 진짜 조명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반투명한 스태틱 메시가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짜 조명도 좀 넣는 방식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최적화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프로파일링을 돌려서 체크해서 수정을 진행하신 거죠. 네, 드로우 콜수가 좀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사용도 하시고.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비주얼적인 거나 이게 되게 짧은 기간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팀원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되게 좋은 어떤 작업들을 본 것 같고요. 특히 뭐 플로우 차트 계속 작업하시면서 뭔가 계속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궁금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우선 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참고하는 이제 타이틀이 두 가지를 앞에 말씀 아예 하셨잖아요. 이 이제 다 수업을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려고 5분이 의기투합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각자 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하고자 했던 니즈, 욕망 뭐였을까요? 원래 이 팀이 원래 꾸려지게 된 그 이유는 원래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로 5명이 뭉치게 된 거였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하고 싶었던 레퍼런스가 각자 다 달랐어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보름 정도 되는 그 기획 기간 동안 서로 그 레퍼런스를 어떤 걸로 할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네, 그렇게 두 작품을 레퍼런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잘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게임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뭔가 좀 쾌감이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만드시고 나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의도한 대로 좀
원래 제가 의도한 대로 좀 부드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약간 고퀄리티 게임에서 추구하는 방식처럼 네, 그런 움직임을 구현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네 다른 분도 한번 다른 있으시면. 생각 가지시면. 네, 들어보고 싶어서. 네. 네, 저는 그냥 디자인 패턴을 이제 새로 학습한 그냥 제가 따로 학습한 거를 실제로 게임의 시스템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약간 이펙트 같은 거에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좋았던 점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언리얼에 있는 그 비헤이비어 트리 기능을 구문기를 공부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지금 그 목표는 달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 쓰이는 공격 판정 같은 경우는 적도 쓰고 플레이어도 쓰고 보스도 쓰고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컴포넌트에다 분리해서 개발해가지고 팀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능들은 블루프린트에서도 다 호출할 수 있게 다 노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다들 좀 이렇게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각각 따로따로 공격 판정을 구하는 걸 따로 만들 필요 없었고요. 이런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빠를 경우에 공격 판정을 구하지 못하고 통과해버리는 약간 터널링 현상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구상해보고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잡몬 만지면서 그 비헤이비어 언리얼을 처음 만지다 보니까 비헤이비어 트리 같은 기능도 처음 이제 접해봤는데 처음 쓰는 기능으로도 이제 뭐 에너미들이랑 이런 게 단체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이제 매니저가 명령을 주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썰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긴 질문 드렸죠. 죄송하고요. 이거 그러면 화면 연출이랑 동작 연출은 어떻게 짜셨어요? 그 약간 시네마틱한 그런 네네네. 연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것도 그런 시퀀서를 활용해서 각자 이제 한 땀 한 땀. 네, 저 같은 경우에 보스의 마지막 시퀀스를 연출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다 또- 나눠서. 네, 각자 맡은 파트에 맞게 시퀀서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막이랑 네, 한 땀 한 땀 아,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네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유저가 갖고 있는 건 어쨌든 전투가 목적인데 혹시 유저가 갖고 있는 저희가 못 본 자유도 같은 게 있나요? 자유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싸움 말고의 뭐 기타 약간 넣고 싶은 기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저희가 못 본 게? 잘 안 보여진 게 있나요? 다 보여주나요? 잘 안 보시는 거 혹시 뭐 플레이어 유저 플레이어 쪽에서 뭐 있는 거? 액션성 그냥 약간 액션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뭐 무적이 되는 스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까 보셨던 커맨드 스킬들이 이제 몇 가지 변화 베리에이션이 있다던가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